지금 현재 이원화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도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종전에 있던 검찰 조직에서 수사가 나가고 검사의 관계는 아주 직역 간에 서로 이동이 불가능한 아주 완전히 닫힌 그 이원화 조직이었지만 지금은 전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약간 유연화시킨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두 트랙을 억지로 나눠가지고 이 들어오는 그 경로를 다르게 하는 것은 저도 수사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누군가가 가이딩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또 그 가이딩에 따라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여지는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입장에서 그러니까 두 트랙을 억지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뭐 전직 시험이든 아니면 다른 경로를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일종의 직무 중심으로 팀을 짜고 팀장과 그리고 팀장 자리를 놓고 뭐 변호사와 베테랑 수사관이 서로 이렇게 동등하고 경쟁하는 그런 완전 개방형 단일 직제로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팀들은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난이도가 낮다는 생각입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범죄의 경우에는 전문 수사관이 팀장을 맡고 아니면은 고난도의 경제범죄 사건이 발생하거나 부패 문제 발생하기 법리적인 논쟁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는 법률가들이 그때 또 팀장을 맡아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만들어져서 10월 달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모델이 바로 나올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서로 간에 이원화이지만은 조금 더 완화된 위원화로 간다면은 그게 나중에는 일원화로 갈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원화가 그렇게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제가 조금 네, 황 교수님. 덧붙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최호정 교수님께서는 시작할 때 그 소프트 랜딩 하기 위해서 지금 완화된 이원화를 가자고 그랬는데요. 조직이라는 게 한 만들어지면 변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최은의회, 엄상섭 의원 등등이 수사권과 기소권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저는 그 우려가 현실에 안 되기를 바랬고 또 끊임없이 학자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검찰권이 너무 비대하고 또 오남정되고 통제권도 없다. 끊임없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거든요. 쉽게. 독일 검찰이 수색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바보라서 권력을 안 가집니까? 수사 인력을 안 두잖아요. 직접 수사 인력을. 왜? 이 제도가 가진 취지가 있거든. 자기들도 그 직접 수사 인력을 가지는 순간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또 집중하게 되고 그게 되면 부패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고요. 우리는 그에 반해서 끊임없이 독일의 사례를 오히려 검찰은 역이용한 것 같아요. 아, 저렇게 하니까 검찰이 힘이 빠지더라.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센터도 만들고 온갖 것들을 더 만들어서 다시 경찰과 거의 대등한 직접 수사 기관이 됐습니다. 이원화가 왜 필요합니까? 경찰 국수본에도 변호사 출신 법률가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따로 경찰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명칭을 붙이는 겁니까? 지금 경찰의 경우에는요, 입직 경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경찰대도 있고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조직 내에 불력감이 이렇게 초래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경찰 주주는 다른 직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찰 공무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이 수사사법관 전문 수사관 하게 되면 도대체 그러면 중수청 안에서 계속 이번에 특검에서 보셨잖아요. 그 특검 내에 어떤 그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부분 보시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신은규 변호사님께서 검찰을 악마할 필요가 없다. 잘하는 부분도 있다. 예, 잘하는 부분은 있죠. 예.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평가하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정말로 제한적 수사 종결권이 주어진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정말로 치밀하게 감시 견제할 줄 알았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게 안 한 게 그게 검사가 게을러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더 문제는 이제 오남용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 오남용 사례가 사실은 치명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드러난 거가 이 정도지 안 드러난 건 얼마나 많을까. 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제를 안 받거든요. 통제를 안 받으니까 얼마나 안 드러난 건 더 많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그러면 그 검찰은 기소권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받아야 되고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받아야 됩니까? 경찰은 지금 뭐 경찰이 전체적으로 내놓은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10중 통제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뭐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왜 통제를 안 받죠? 왜 안 받아야 됩니까? 자, 저한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답을 아니, 1분 정도만 예, 드리겠습니다. 30초만 그리고- 쓰겠습니다. 네. 저는 뭐 검찰 악마화라고 제가 아까 하신 부분은 너무 또 거친 언어들이 나와서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본 거고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검사들이 그러면은 보안 수사권의 순기능은 안 하고 왜 역기능만 했느냐? 그동안에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일만 시켰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저는 뭐 이게 얘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교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전 달라진다고 보고요. 경제 정책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코스피가 5,000도 되고 2,300도 된다. 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검찰권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수뇌부가 어떤 일을 시켰느냐? 전 그 부분도 좀 보자는 겁니다. 그냥 검찰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수사들을 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 윤석열 검찰이 검찰총장이었다가 대통령이 되면서 한동훈 검사 같은 특수부 라인들을 다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보안 수사의 순기능은 더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한 휴먼 에러 부분도 전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제도에는 저는 절대 선은 없다고 봅니다. 제도에서 가장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